능력 없는 주제에 엄마 자격이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이 앞에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제 품에 안긴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애 데리고 나가! 그날 저는 5살 아들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짐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5년 후 제가 대기업 최연소 여성 임원이 될 줄은, 그리고 그날 저를 쫓아낸 남편은 실직 상태가 되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실 줄은 말입니다. 법정에서 다시 만난 그날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온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능력 없는 엄마가 아니라 아무도 무시 못할 엄마가 되었다는 걸.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저는 박민지 35살입니다. 중소기업 과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집에서 제 역할은 그저 며느리였어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림질했어요. 민지야, 국이 좀 싱거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탁에서 들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끓일게요. 사과하고 다시 끓이고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택시를 타야 했죠. 회사에서는 과장이었지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7시 회사에서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현우 아직 안 먹었어. 엄마가 챙겨야지. 아이는 이미 배가 고파 칭얼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는 동안 간식이라도 좀. 내가 왜? 애 엄마가 너잖아. 시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짧고 명확했습니다. 육아는 엄마 목, 며느리 목. 남편 준혁 씨는 그 옆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현우 좀 봐줄래요? 저녁 준비해야 해서. 나도 피곤해. 당신이 알아서 해.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그마저도 현우가 깨면 일어나야 했죠. 민지야, 애가 우는데 안 들려? 새벽 2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일어나서 현우를 안고 달래고 다시 재우고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또다시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고 저는 그날 중요한 보고를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날 밤 현우가 열이 나서 밤새 간호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회사에 갔고 발표는 망쳤어요. 상사는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봤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애는 왜 낳은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참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한테 말 좀 해줄 수 없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좀 참아. 곧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라고요. 3년을 참았는데 언제쯤 나아진다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면서요.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배신의 시작일 줄은.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현우 저녁은 먹었어요? 라면 끓여줬어. 배고프다고 해서. 라면이요? 5살 아이한테 라면을요?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우가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어요. 현우야, 어디 아파? 엄마 배가 아파요.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현우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이 위장이 좀 약한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위장이 약해서 라면 같은 건 좀 피해야 한대요. 시어머니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일찍 와서 밥을 해주든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일이 터졌어요. 그날도 회사 일로 늦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8시 반.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현우가 울고 있었어요. 현우야, 왜 울어? 아이는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무섭게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저녁 안 먹는다고 떼를 써서 혼냈어. 혼냈다고요? 현우는 평소에 떼를 쓰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현우야, 무슨 일이었어?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찌개 먹으래서 그런데 배 아플까봐.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극적인 음식 피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현우가 위장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애가 밥을 안 먹는데 내가 어떻게 해? 엄마가 제대로 가르쳐야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능력 없는 주제에 엄마 자격이나 있어? 그 말이 현우 앞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가 제 다리를 꽉 붙잡으며 떨고 있었어요.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한 말은 제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회사 다닌다고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면서 며느리 자격도 없는 거 아냐? 며느리 자격, 엄마 자격, 능력 없는 주제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현우는 제 뒤에 숨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남편에게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발 이번엔 제 편을 들어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를 본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본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 말 다음에 나온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이라 회사는 쉬는 날이었어요. 저는 현우와 함께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여전히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계셨고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드시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뭐야? 국이 또 싱거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됐어. 안 먹을 거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남편이 일어났어요. 여보, 엄마 어디 계셔? 거실에 계세요. 아침 안 드시고.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준혁아, 엄마 할 말 있어. 네, 엄마. 엄마가 봤을 때 민지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애 엄마 자격도 없고 며느리 자격도 없어. 어제 봤잖아.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엄마 말 들어. 민지 내보내. 네. 남편의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이혼해. 그게 너한테도 낫고 현우한테도 나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나가 거실로 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듣고 있었어? 그래, 내가 들어야 할 말이야.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고친다고 고쳐져? 넌 원래부터 능력이 없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능력 없는 주제에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잖아. 어머니, 당장 짐 싸서 나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여보, 뭐라고 좀 해봐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가만히 있을 거야? 어머니가 날 내보낸다는데?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 이 집에 민지가 있으면 엄마는 못 살아.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짐 싸. 지금 당장. 어머니, 제발. 애 데리고 나가.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까지요? 어머니, 현우는 제 아들인데. 그래, 내 아들이니까 내가 데리고 나가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능력 없는 엄마가 애 키우는 거, 우리는 책임 못 져. 저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현우만은. 남편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나가 있어. 며칠 후에 차분하게 다시 얘기하자. 그게 남편이 한 말의 전부였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현우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현우야, 엄마랑 잠깐 나갈 거야. 어디 가요? 응, 엄마랑 재밌는 데 갈 거야.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짐을 쌀 시간도 옷을 챙길 여유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재촉했습니다. 빨리 안 나가? 오늘 안에 나가. 저는 현우의 손만 꽉 잡았습니다. 현우야, 신발 신자.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저는 현우의 손을 잡고 집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신 오지 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날 저는 5살 아들의 손만 잡고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갑도 옷가방도 아무것도 없이. 현우는 얇은 티셔츠 차림이었고 저는 집에서 입던 추리닝 차림이었어요. 11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엄마, 추워요. 현우가 떨며 말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현우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울지 마요. 5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 연락해서 겨우 하룻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며칠 뒤 시작됐습니다.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매일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조금만 기다려, 현우야.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다음 날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어요.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부르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앉아.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청구의 소. 이게 무슨... 엄마랑 내가 현우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해.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현우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없어. 엄마 말이 맞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대로 키울 능력이 없다고요? 제가 현우를 얼마나... 회사 다니느라 애를 제대로 못 봤잖아. 밥도 제때 못 챙기고. 그건... 그리고 애가 아플 때도 제대로 못 봤어. 엄마가 다 챙겼어. 제 입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챙겼다고요? 현우한테 라면 먹이고 김치찌개 먹인 게 챙긴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애를 돌본 건 사실이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현우를 위해 뭘 했는데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돈을 벌었어. 돈만 벌면 아빠예요? 현우가 아플 때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데려가 봤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민지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금 제 아들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차피 소송 들어갔어. 2주 뒤 첫 재판이야. 여보, 제발 이러지 말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결정된 일이야. 그리고 남편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야.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혼이요? 응.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자. 현우는요? 현우 생각은 안 해요? 현우는 우리가 키울 거야. 당신보다 우리가 낫다고.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저는 현우 엄마예요. 법적으로는 아직 엄마지. 하지만 재판 끝나면 달라질 거야.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쪽은 이미 변호사 있어.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보니 눈물의 글자가 번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친구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우는 친구 아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현우야.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빼앗긴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법률 상담을 찾아봤어요. 무료 법률 상담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네, 어머님.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 능력 부족을 주장하고 있네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워킹맘이시니까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임시 양육권 재판이 먼저 열릴 겁니다. 거기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당분간 아드님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2주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그럼 먼저 원고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능한 엄마인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때문에 아이를 소홀히 했다고, 밥도 제때 못 챙겼다고, 아이가 아플 때도 제대로 못 봤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님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임시 양육권은 부와 조모에게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판사님, 제가 소리쳤지만 판사는 이미 퇴장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현우를 임시로 빼앗겼습니다. 그날 저는 울음을 멈추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임시 양육권을 잃은 그날부터 저는 현우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시간씩만 면회가 허락됐어요. 첫 면회 날 저는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현우가 나타났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현우야, 엄마 보고 싶었어? 응,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현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언제요? 곧. 2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현우와 헤어질 시간이 되자 아이가 제 옷을 붙잡았어요. 엄마, 가지 마. 현우야, 엄마 다음에 또 올게. 싫어.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아이를 떼어놓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독관이 현우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친구 집에 돌아와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미안해. 너무 오래 신세 지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내가 설 때까지 있어도 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현우를 되찾으려면 변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올 시간에 한 줄이라도 더 공부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도서관으로 갔어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자격증, 경영 지도사, 무엇이든 도움이 될 것 같은 건 다 준비했어요. 민지 씨, 요즘 많이 바쁘시죠? 회사 상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리더 맡아볼래요? 네, 하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현우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 일했어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더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법정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자기 전까지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잠은 하루 4-5시간. 힘들었지만 현우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면회 날이었어요. 엄마, 학교 갔어. 현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현우 이제 초등학생이네. 응, 근데 엄마 친구들이 물어봐. 엄마는 왜 안 와?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가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어. 엄마 파이팅. 아이가 작은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 파이팅.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프로젝트 3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아직 진전이 없었어요. 2번째 재판에서도 졌습니다. 원고 측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말에 고개가 떨어졌어요.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고님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2년 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헤드헌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민지 부장님, 대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인데요? S그룹 계열사입니다. 연봉은 지금보다 50% 상승하고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면접 일정 잡아주세요. 3차 면접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제의를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박 부장님. 저희 회사에 오시면 임원 트랙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임원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 정도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직 후 3개월 만에 저는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1년 후 부서장이 됐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민지야, 너 정말 대단해. 3년 만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아직 멀었어. 더 올라가야 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현우 때문이야. 내가 높이 올라가야 현우를 되찾을 수 있어. 친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한 엄마야.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면회 때마다 현우는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같이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현우야. 조금만 더.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저와 떨어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공부했고 노력했어요. 아이를 되찾을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 선택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S그룹 계열사에서 임원 후보로 선정됐어요. 39살이었습니다. 박민지 부서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달 임원 승진 예정입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5년이었어요. 현우와 떨어진 지 5년.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현우 사진을 봤어요. 이제 10살이 된 아이. 마지막 면회 때 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같이 살 수 있어요? 곧이야, 현우야. 이제 정말 곧. 엄마, 거짓말 아니지? 응, 거짓말 아니야. 이번엔 진짜였어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임원 승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재심 청구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회사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이거 보셨어요? 뭐? 뉴스에 났던데 부장님 전 남편 회사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구조조정 들어갔대요. 대규모로. 급히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 이름이 뉴스에 떴어요. 건설, 경영난으로 직원 30% 감축.
남편은 그 회사 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는 보통 중간 관리자들이 포함되어 며칠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명예퇴직했다고, 그것도 이번 달 안으로 퇴사한다고.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묘한 기분이었어요. 5년 전 남편은 저를 무능하다고 했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엄마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대기업 임원이 됐고 남편은 실직자가 됐습니다. 한 달 후 임원 승진식이 있었어요. 박민지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S 상무이사 박민지. 35살에 쫓겨났던 제가 40살에 임원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님께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재심 청구 서류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승산이 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5년 만에 재심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많이 늙으셨어요. 70살이 넘으셨으니 당연했지만요. 제 변호사님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지난 5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경력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중소기업 과장에서 대기업 임원까지 연봉도 직책도 모든 게 달라졌다고. 현재 피고의 연봉은 연 2억 원입니다.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5년 전 남편은 연봉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5천만 원. 하지만 지금은 역전됐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도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원고는 현재 실직 상태입니다. 네. 상대방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달 명예퇴직했습니다. 현재 무직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남편을 봤어요. 원고 사실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현재 재취업 계획은 찾고 있습니다. 조모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일어섰어요. 저는 나이가 있어서 아이를 돌보기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5년 전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는 안정적인 직장과 충분한 경제력이 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지난 5년간 한 번도 면회를 빠뜨린 적이 없고.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피고의 양육 의지가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원고 측은 현재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조모는 고령으로 양육이 어렵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현우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어요. 5년 만에 보는 아이는 많이 컸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의젓해졌어요. 현우 학생, 누구랑 살고 싶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현우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랑 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내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현우를 안았어요. 현우야. 엄마, 이제 같이 살 수 있어요? 응, 이제 곧.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제가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정장도 예전에 입던 것 같았고 구두도 낡아 보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건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청구의 소. 판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재심 결과 피고 박민지에게 양육권을 지정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피고는 지난 5년간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했고 양육 의지가 명확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동의 의사 또한 모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민지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현우 잘 부탁한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현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짐을 이미 쌓아놨어요. 엄마, 나 준비 다 했어. 그래, 우리 현우. 집에 가자. 응. 현우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섰어요. 남편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현우가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담배를 끄고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아빠, 나 엄마랑 살기로 했어. 그래, 엄마 말 잘 듣고. 남편이 현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5년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현우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현우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엄마, 우리 집 어디야? 엄마가 새로 구한 집이야. 현우 방도 있어. 진짜? 우와. 아이는 신이 나서 창밖을 봤어요. 새 아파트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20평짜리 전세였지만 깨끗하고 좋았어요.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여기. 현우가 집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응, 현우 방이야. 우와, 좋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5년 만에 듣는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쫓겨났던 그날, 양육권을 잃었던 그날, 매일 밤 울었던 날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겼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 총괄 맡으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내년 부사장 후보로 내정되셨습니다. 부사장이요. 40살의 부사장.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현우 학교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현우 어머니시죠? 현우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예전엔 좀 조용했는데 요즘은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다행이네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하세요? 회사 다닙니다. 어떤 일 하시는데요? S그룹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눈이 커졌어요. S그룹이요? 대단하시네요. 집에 돌아오는 길 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있는 거지? 응, 물론이지. 엄마, 나 진짜 행복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행복해, 현우야. 저녁을 먹고 현우 숙제를 봐줬어요. 그리고 아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남편 이름을 쳤더니 SNS가 나왔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을 봤어요. 구직 중입니다. 연락 주세요. 남편은 아직 재취업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게시물이 있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입소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이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그들의 삶은 제 삶과 관계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우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무능한 엄마가 아니라는 것. 다음 날 현우 학교 운동회가 있었어요. 엄마, 꼭 와야 돼. 응, 엄마가 꼭 갈게. 운동장에 도착했더니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우 어머니? 한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네. 아, 저상민이 엄마예요. 현우랑 친한 친구. 아, 안녕하세요. 현우가 엄마 자랑 많이 하더라고요. 회사 다니신다며?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집에서 애들만 봐서 운동회가 시작됐어요. 현우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현우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봤어? 내가 1등 했어. 그래, 우리 현우 최고야.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엄마가 됐습니다. 완전한 엄마로. 그날 저는 다시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엄마로.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1살이 됐고 현우는 11살이 됐어요. 회사에서는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민지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명함을 받았어요. 여성 최연소 부사장. 신문에도 났고 방송 인터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오셨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현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장래희망 쓰래. 그래. 현우는 뭐가 되고 싶은데? 아이가 노트를 보여줬어요. 나는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현우야. 엄마, 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도 현우가 제일 자랑스러워. 주말이었어요. 현우와 함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엄마, 저기서 치킨 먹자. 그래, 먹자. 치킨을 시켜놓고 둘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응? 엄마, 행복해? 현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엄마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나도. 엄마랑 있으니까 정말 좋아. 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지난 6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쫓겨났던 그날, 현우 손을 잡고 추운 거리를 헤맸던 그날, 양육권을 빼앗겼던 그날, 한 달에 한 번 2시간씩만 아이를 볼 수 있었던 그 시간들,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했던 날들, 승진하고 이직하고 또 승진했던 날들, 모든 게 현우를 되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엄마, 저기 아빠다. 현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돌아보니 남편이 저 멀리서 걷고 있었습니다.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아빠 요즘 배달 일한대. 그래. 응.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그때 말해줬어. 남편은 재취업에 실패한 후 배달 일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6년 전 남편은 대기업 차장이었습니다. 연봉 8천만 원. 그때 남편은 저를 무능하다고 했어요. 능력 없는 주제에.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연봉 3억의 대기업 부사장. 남편은 배달 라이더. 남편이 우리를 봤는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일 뿐이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안 가? 아니, 괜찮아. 아빠 바쁘실 거야. 남편은 배달 가방을 고쳐 메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만 있으면 돼. 그래, 고마워, 현우야.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현우를 재우고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6년 전 쫓겨났던 그날 밤 쓴 거였습니다. 반드시 현우를 되찾는다. 반드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반드시 증명한다. 그 아래 적혀 있던 목록들. 팀장 승진, 부장 승진, 대기업 이직, 임원 승진, 양육권 승소, 부사장 승진.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잃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을.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니? 네, 잘 지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야, 내가 정말 미안했다. 괜찮습니다. 현우 잘 키워줘서 고맙다. 내가 틀렸어. 넌 능력 없는 엄마가 아니었어. 내가 눈이 멀었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양원에서 매일 생각해. 그때 널 왜 그렇게 대했을까?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현우한테 전해줘.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능력 없는 엄마라 했죠. 그래서 아무도 무시 못할 엄마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현우가 학교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엄마 부사장이래. 그래? 응. 다들 멋있다고 했어. 아이를 학교 버스에 태우고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6년 전 저는 아이 손만 잡고 쫓겨났어요. 갈 곳도 없이 추운 거리를 헤맸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심지어 법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버텼고 올라갔고 증명했어요.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대기업 부사장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부사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노크했어요. 네, 지금 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능력 없는 주제에? 아니,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우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싸웠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께 있다고. 저녁 현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그 웃음이 전부였습니다.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 6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겁니다. 능력 없는 엄마라 했죠.
그래서 증명했습니다. 아무도 무시 못할 엄마가 되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능력 없다고 말한 적 있나요? 주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말은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건 오직 여러분만이 증명할 수 있어요. 박민지 씨처럼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는다면, 작은 발걸음이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통쾌한 결말을 맞이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